네, 오늘도 편안히 앉아서 책 한 권 들어봅시다. 오늘은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저는 사실 독서 모임이라는 모임에 대해서는 원래는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쪽에 가까웠어요. 왜냐면은 책이라는 거는 혼자 읽는 건데 어,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매체가 아니잖아요, 책은. 그런데 이거를 왜 모임까지 하지? 라고 원래 생각하는 주의였는데,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독서 모임하는 게 같이 독서하는 모임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날 뭐 저녁에 드라마를 보고 다음날 학교나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라든지 친구들과 그걸 본 사람들끼리 얘기를 막 나누잖아요. 뭐 드라마의 이후 스토리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무슨 캐릭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나누면서 드라마를 시청할 때와는 다른 또 다른 2차 소비를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소비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이 되게 크단 말이죠. 또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자가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혹은 대사가 얼마나 찰졌는지에 따라서 이 영화가 계속 오랫동안 회자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령 뭐 타짜라든지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이런 영화들은 지금 개봉한 지가 막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대사를 계속 흉내를 내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런 속성이 있는데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책이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못한 매체냐 하면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부족한 점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 그 창작물을 보면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감동을 어, 그거를 같이 즐긴 사람과 누군가 같이 즐길 수가 없다라는 점과 그걸 즐긴 누군가와 즉각적으로 공감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매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은 그냥 1인 1권, 한 명이 한순간에 한 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굉장히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화나 드라마는 특정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최근 개봉작인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게 되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이제 그 영화가 막이 내리고 다음 영화가 재밌는 영화 개봉하면 또 그 영화 얘기를 할 수 있고 드라마도 작품이 하나 끝나고 다른 재밌는 드라마로 유행이 옮겨가면 그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책은 이 텀이 너무 길거나 유행이 딱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행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짧게 탁탁 치는 그게 아니라 가령 1년 전에 나온 책을 지금 얘기해도 되게 오래된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영상들에서 종종 하게 될 뭐 세계문학 전집에 나오는 책들은 몇백 년 된 책들도 많은데 아직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는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어,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소비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같은 책을 본 사람끼리 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읍시다. 이런 역할의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창작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느낀 감동과 재미를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두 번째로 또 재미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면 좋은 그런 모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해도 뭐 제가 롤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오버워치 같은 게임도 6대6이나 5대5로 플레이를 할 때 내가 그냥 혼자서 솔큐라 그러죠. 혼자서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잘 모르는 6인에 소속돼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 내 친구 뭐 한두 명, 뭐 그 여러 명 다인큐를 결성을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때 좀 더
똑같은 게임인데도 좀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미리 짜거나 아니면 예측하거나 어쨌든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폭이 좀 더 깊어지는 것처럼, 공감대가 커지는 것처럼, 책 같은 경우도 이거를 암묵적으로 같이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걸 같은 시기에 읽은 사람들이 존재하면 내가 느낀 재미를 훨씬 더 크게 서로 교류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독서 모임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을 할 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GV라 그러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나 아니면 보기 전에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이라든지 배우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고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GV라고 하는데, 독서 모임이 GV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 GV가 되려면, GV처럼 되려면 작가분을 초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의 모든 모임이 꼭 독서 모임이 아니라도 그렇겠지만 대화의 밸런스가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의 그 멤버 수가 5명이라고 쳤을 때 한 명이 50%를 말하고 나머지 4명이 10%씩 대화를 하는 그런 독서 모임이라면 분위기가 약간 GV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대화를 거의 다 주도하고 대화의 총량도 많이 가져가 버리는, 그러면 이게 독서 모임이 아니라 그냥 모임원 중에 그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책을 보고 느낀 썰 듣기, 그냥 이런 모임이 돼버리는데, 제가 얘기한 이제 독서 모임의 어떤 장점이나 필요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느낀 이야기를 같은 매체를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다른 점들을 나눈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냥 일방향 형태의 소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탈자가 생겨요. 사람마다 각자 책을 보고 느낀 부분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한 명 쪽으로만 의견이 쏠려버리면 이 한 명이 되게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아닌 이상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왜 시간을 써야 되지 하는 이탈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한 주제는,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인간관계도 무너지지 않고 또 책을 통해서 느낀 점들을,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인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10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거를 팁으로 드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인원 얘기인데요. 3명 이상, 5명 이하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2명이면 사실 독서 모임이 아니고 그냥 같은 책을 읽은 2명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 같고요. 5명 이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6명까지도 괜찮다고 치더라도 6명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으니까 모임하는 플랫폼도 있고 이래서 모임이 마냥 커지면은 좋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꼭 독서 모임이 아니라도 사람이 많아지면 항상 그림자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발생하는 그 문제들이 독서 모임에서 발생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감도 문제인 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임의 리더격인 누군가가 혼자서 사람들의 시간을 다 조율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현상이 이제 5명, 6명이 넘어가 버리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도 5명이니까 큰 지장이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한 명만 하면 되는데, 5명이 넘어가 버리면 한 2명이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은 어느 날은 독서 모임이 4명으로 이루어지고 3명으로 이루어지고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각자 사연이 못 나올 때마다 각자 사연이 있겠지만 아예 모임의 규모가 3명, 4명 이래버리면 한 명만 못 나와도 모임 자체가 이제 지연되거나 아니면 그럼 저희 다음에 모이는 걸로 하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요.
내가 빠져도 진행되겠지라는 방조의 마인드는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뭐 술자리만 봐도 우리 재밌게 놀자 하면서 막 가도 7명, 8명 이러면은 누군가 한두 명은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있거든요. 혼자서 소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뭐 여기서 막 한 5명이 담배 피러 가면은 남은 2명이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안 앉아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색해지고요. 그러니까 막 뭐 자작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3명, 4명이 되면은 어떻게 돼서든지 간에 물론 어떤 규모에서든지 간에 말이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대화량은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화량이 부족한 크루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반응이라든지 리액션에 되게 주목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생기거든요. 또 독서 모임 특성상 이제 모두한테 말을 이제 되게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6명이 넘어가 버리면 모임 시간 자체가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누군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겹치는 멘트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동어 반복도 되고 그 다음 시간 자체가 늘어지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효율성, 모임 자체의 효율성이라든지 모임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발언의 밸런스예요. 이게 아까 멤버 숫자 얘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모임을 가든 빅마우스는 있죠. 그러니까 빅마우스가 주도해버리는 모임이 되는 순간 그건 독서 모임이 아니라 GV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100분 토론처럼 스타벅지 딱 놓고 2분씩 얘기합시다. 딱딱 이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책을 재밌어서 읽고 재밌게 읽었던 책에서 느낀 감정을 되게 자유롭게 나누는 게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재미가 생기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걸 느꼈구나 하면서 이 모임이 끝나면 또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순환 구조가 생기는 게 중요한 건데 막 엄격한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인원이 적어야 돼요. 인원이 적어야 스스로도 내가 혼자 말 너무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주의를 하게 되고 또 말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말수가 좀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인원이 적으면은 좀 더 솔직하고 발언을 하더라도 길게 발언하려고 노력하는 그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일부러 난 길게 말해야 돼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게 가장 중요한데 자유로운 와중에서도 말수가 많은 사람들이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 좀 자제하는 그런 발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결국에는 인원수 얘기랑 겹치는 건데 그래서 3, 4명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은 이제 2년 만으로 3년 차에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 코로나가 이제 좀 되게 안 좋게 요즘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그냥 독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우리 다들 코로나 하면 되게 벌벌 떨었었잖아요. 그래서 타의 반으로 이제 줌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모임을 지속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코로나여서 좀 쉽시다 했으면은 그냥 모임 자체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면 우리가 뭐 밥집을 간다거나 카페를 간다거나 하니까 이 집중도가 흐트러지는 좀 안 좋은 단점도 있는데 온라인은 그거는 없긴 하니까 또 좋은 면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월 1회 미만이건 뭐 월 2회건 뭐 주 1회건 지속적인 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밸런스 얘기할 때 우리가 막 규칙을 엄격하게 정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 지속성이라는 규칙은 모임이라면 있어야 할 최소한의 선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엔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모였는데 뭐 하는 둥 마는 둥 막 이렇게 막 책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뭐 책 자체에서 핀트가 나가버리면은 책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참여한 멤버는 그 모임에 나올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다른 모임을 찾아가게 돼요. 이제 근데 뭐 어떤 그 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인들이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 뭐 성인들도 그렇고 주 1회 모이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해요. 이게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또 이게 주 1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독서 모임이니까 말씀드렸듯이 독서 모임이라는 거는 자 우리 지금부터 몇 시까지 책 읽읍시다 하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읽은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독서 모임인데 주 1회를 해버리면 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선정을 하잖아요. 일주일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책을 의무적으로 읽는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는 못 읽는 책이 많아져 버리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모임 자체의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다 읽을 수 있다라는 뭐 보장이 없어요. 물론 이제 책 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거를 누가 검사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주일에 했을 때 안 읽거나 못 읽고 오는 멤버가 생겨요.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안 읽거나 못 읽고 오는 멤버는 책에 대한 재미를 나누는 이 시간에 그 재미를 온전히 느낄 수 없고 스스로 모임에 대한 애착이나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저희 모임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모임에서 했던 책들 중에 프로이트께서 쓰신 꿈의 해석을 되게 과감하게 모임의 책 주제로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일주일 안에 절대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2주 텀으로 해도 못 읽어요. 근데 이거를 막 물론 이제 정독 완벽히 이해하는 건 못하더라도 눈으로 이렇게 막 따라간다 해도 꿈의 해석 정도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2주 정도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두꺼운 책이라고 하더라도 2주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모임 자체의 자유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2주 뭐 짝수주니까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안에 2번은 합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리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 한 달 안에 한 번은 꼭 합시다. 그게 그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속성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한 달을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전에 무슨 책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 장소 모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늦는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그 책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만 열심히 읽고 그 선정된 책의 주제를 이제 피선정자죠. 그거를 이제 숙제처럼 읽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책에 관심이 없으면 미루다가 결국엔 못 읽는 일들도 생기고 어쨌든 주기적인 건 굉장히 모임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네 번째는 대화방이 단체방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런 거 안 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단체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공지를 모임 일정 공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방은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고기 불판으로 치면은 숯 추가해 주는 딱 그런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단체방이 그러하듯이 뭐 웃긴 짤 같은 거 공유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멤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서 모임의 리더가 그런 활발하게 단체방에서 드립치는 사람들을 제재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다만 이제 단체방에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지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희 모임의 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유튜브에서 뭐 인문학 관련된 어떤 강연이라든지 책을 읽다가 느낀 점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 공유해 주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임의 멤버들은 나는 이 사람들과 어떤 그 책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해서 느낀 감동들을 나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임 멤버 자체가 독서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보니까 내가 같이 책을 읽은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내가 느낀 인문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느낀 감동을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잘난 척 하는구나, 위세 떠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조심스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끼리는 그런 걸 나누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순수하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의 지속적으로 책에 대한 관심을 서로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이런 책들이 요즘 재밌더라 하는 거를 이제 서로 자기의 성향들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장으로서 단체방은 되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멤버를 어떻게 모을까, 어떤 멤버들이 좋을까라는 건데, 절친들끼리의 독서 모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독서가 아니어도 그 모임은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라는 양념을 넣었을 때 독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책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얘기가 막 우후죽순 벗어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지해지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은 책이라는 게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의뢰 그러하듯이 누군가에게 책은 눈물까지 쏟게 만드는 굉장히 감동적인 매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절친들끼리는 이게 좀 민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친끼리 모임이 좋으려면 이제 그 결을 유지하게 하는 누군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힘든 것 같고요. 절친 다음으로 좀 괜찮은 크루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플랫폼들이 좀 있으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책임감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랑 읽기로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은 뭐 완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니까 이런 예의는 지켜야지 라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독서 모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크루는 적당한 근거리에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근거리, 그러니까 축의금으로 치면 절친은 뭐 한 20만 원 한다 치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뭐 가냐마냐를 좀 가늠해야 되는데, 적당한 근거리의 관계는 뭐 축의금으로 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사이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끼리는 어색할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절친들끼리의 관계처럼 막 서로의 어떤 서로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독서 이외의 주제로 막 삼천포로 빠지고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관계에서는 정말 집중해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책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책 선정을 어떻게 하냐일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멤버가 3명인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 모임에 뭐 1번 애가 선정을 했으면은 다음 모임에는 2번 애가 하고 그 다음에는 3번이 하고, 근데 이거를 고르는 게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이 선정자가 이번 책은 뭐 책이 뭐가 있죠? 이번 책은 김은 작가의 공터에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은 이번에 선정해야 되는 멤버가 제가 이 다음 주제로 삼고 싶은 책은 요렇게 한 3권 정도가 있는데요, 3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골라주세요 라는 정도로 폭을 좁혀주는 역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게 관심 없는 책을 고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읽으면서도 좀 흥미가 떨어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라는 게 모임 자체도 중요하지만 모임 전까지 주제로 선정된 책을 각 멤버들이 얼마나 재밌게 읽느냐도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멤버들이 내가 선택한 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딱 내 입맛에 맞는 책을 고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요 중에서는 요게 제일 좋아 라는 정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부터는 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기계발서로 독서 모임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계발서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나쁜 책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계발서는 책 제목이 책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다고 치면은 아침형 인간의 책 내용이 뭘까요? 아침에 생활하면 좋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계발서는 혼자서 읽고 스스로를 개발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자기계발서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거는 강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폭의 초점이 그렇게 막 폭이 이렇게 막 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여기서 감동을 느끼고 누군가는 저기서 감동을 느끼고 그거를 각자의 주머니에서 꺼내놓으면서 교류하면서 생기는 재미가 독서 모임에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해석도 막 다양해질 수 있고 사람마다 자극받는 포인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 감동 같은 거를 이제 분출해내는 효과로서의 모임에서는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냥 혼자서 잘 읽고 스스로를 잘 개발하면 그걸로 자기계발서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보고 굉장히 좋다고 느낀 거예요. 반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은 이제 리뷰하는 세션이 꼭 필요해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만드는 게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상식 형태로 했었거든요. 이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연말 되면 TV에서 뭐 연예대상이라든지 가요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뭐 무슨 독서 모임 시상식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멤버들한테 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멤버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멤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다양한 항목들을 정해서 읽은 책들을 대상으로 네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모임 한 번에 모임을 이제 한 번 할 때 책 한 권씩을 할 텐데 아무리 재밌게 읽어도 오래 지나면은 책에 대한 기억이 휘발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은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감동이 다시 한번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먹은 음식인데 이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외우자, 지식을 쌓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했다고 쳐도 그 해 연말 시상식을 한다고 하면은 12권의 책이 생기거든요. 꽤 많은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하면 24권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뭐 주제를 이런 거예요.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책 혹은 뭐 올해 모임했던 책들 중에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 뭐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딱딱 정해서 해당 책에다 그 네임의 책을 뭐 베스트 리마인더 아니면 뭐 베스트 리멤버 뭐 가장 어려웠던 책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줘가지고 상을 주는 형태의 행사가 되게 멤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선정했던 사람한테 그 각 시상 항목에 해당되는 책을 선정했던 선정자에게 뭐 10,000원 내외의 그냥 재밌는 선물들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멤버들 입장에서는 모임 자체에 책임감이나 소속감도 생기고요. 또 이게 시상식까지 있는 모임이다 보니까 지속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게 가장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이게 또 그런 식으로 각 책들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서 좋은 점은 책 리스트를 이제 어쨌든 멤버들이 다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올해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 빠르네. 아니면은 책을 이만큼을 읽긴 했네. 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또 맞아. 이 책 얘기할 때는 모임원들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읽었던 책들을 다시 찾아보게 되거나 다시 생각해보게 되거나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풍성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책을 혼자 읽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독서 모임 부정론자긴 한데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진짜 미칠 때가 있어요. 이 책 진짜 너무 재밌는데 이거 좀 진짜 감동을 나누면서 내가 느끼니 그 재미를 같이 해소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막 타짜 드립을, 타짜에서 나오는 대사를 이렇게 따라서 쳤어요. 뭐 첫 판부터 밑장 패기냐 이런 대사를 딱 내가 옆 사람한테 쳤는데 옆 사람이 타짜를 안 봤어. 그럼 되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책에서도 분명히 그런 형식으로 자기의 감동을 소비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서 모임은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런 식의 재미를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어떤 대상자의 폭이 굉장히 좁은데, 그 재미를 나눌 수 있는 그 멤버들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 그런 거에서 장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더 극단적인 부정론자는 그게 뭐가 필요해, 혼자 재밌게 보면 되지 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본 거를 뭐 하려고 사람들이랑 얘기해, 그냥 혼자 재밌으면 되지.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본 거를 나누면서 또 더 재미를 느끼거든요. 우리가 그냥 인스타그램만 봐도 드라마로 이렇게 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되게 팔로워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막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느낌의 독서 모임이다, 요거는 사실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내가 책을 너무 안 읽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숙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들어갈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독서 모임은 결코 안 좋은 것 같아요.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나중에 해볼 것 같은데, 책을 사실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매체인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책이 재밌으면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재미를 어떻게 하면 120%더 즐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독서 모임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다른 책에 대한 좋은 얘기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